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36일차고요. 오늘 232페이지. 한 연구팀이 여기서 맞죠? 네. 한 연구팀이 1000명 이상의 보험 영업사원을 기버, 테이커, 매처로 분류하고 실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보험 업계에서도 기버가 테이커와 매처보다 훨씬 더 영업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들의 기버 지수가 높을수록 매출, 보험 증권 판매, 보험 가입 판매, 할당량 달성, 수수료 수입이 더 높았다. 기버는 질문을 통해 고객을 이해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어떻게 해요? 기버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버는 질문을 통해서 고객을 또 이해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했다. 질문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 뭐라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거기에 들으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에 더 큰 도움을 주었다. 기버들이 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또 볼게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고객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신약을 판매하게 했다. 어떻게 해요? 고객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신약을 판매하는데 판매 실적을 확인해 보니 기버가 분기당 실적에서 다른 영업사원들을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말이다. 더구나 이타적인 기질은 실적 예측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격이었다. 영업사원이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지, 노이로제가 있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완고한지 등은 판매 실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어떻게 해요? 영업사원이 부지런하거나 게으르거나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있던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불안한지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지 완고한지 이런 그거는 판매 실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더라. 조사한 결과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조사에서 연구 결과.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 영향이 없고 결국 가장 뛰어난 영업사원이 되려면 기버가 되어야 하고 기버는 질문을 많이 하며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화한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버는 질문을 많이 하고 힘을 뺀 의사소통으로 대화한다. 어떻게 해요? 질문을 많이 유도함으로 해서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걸 막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답답해 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그쵸? 그 파악하는 거. 우리는 우리 얘기만 막 하고 싶어 해요. 그쵸? 우리 얘기만 하고 싶어 하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어줘야 되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면 제일 좋고, 그러나 이미 59,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네요. 6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스스로 각성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가지 묻겠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할 계획인가? 나는 방금 이 질문 하나로 당신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을
41% 높였다. 이것이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그냥 물음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투표할 확률을 그 사람에게 각성시켜서 41%나 투표할 확률을 높여놓은 것이다. 그러하듯이 뭔가 이게 질문이라는 거는 잘 듣고 있다가 질문은 그 사람들이 각성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혹시나 경쟁심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파트너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 얘기를 딱 하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걸 힌트를 많이 얻거든요. 질의응답할 때. 그러면, 저 친구가 경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그래서 저렇게 불안해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요. 근데 그 순간 선생님이 말씀하는 시간, 아니, 그런 건 없고요. 하면서 탁 쳐요. 완전 탁구공. 말씀이 딱 오자마자 탁 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차분하게, 저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든 말씀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면서 내 느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뭔가 그게 딱 질문을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질문을 딱 던지신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기가 질문하고,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어, 신념을 못 찾아도 이럴 때는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진짜 좋아요. 나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윤상희 씨 질문하세요. 이제 질문할 때가 됐습니다. 질문을 이제 8주가 지났으니. 그래서, 어, 그 질문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탁 던지실 때 그게 나의 여러 가지 각성을 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탁구공 치듯이 탁 쳐버리는 거야. 내 거 아니라고. 내 건데. 그러는 경우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질문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을, 잘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질문을 통해서 각성을 시킨다. 41% 높였다. 그쵸? 많은 사람이 자신 있고 확신에 찬 태도로 말하는 것을 설득의 핵심으로 여긴다. 자신 있고 확신에 찬 태도. 자신 있고 확신에 찬 태도가 설득의 핵심으로 여기는데,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광고, 전화 판매원, 영업사원, 기금, 모금원, 정치가 들어 정치가들이 자기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라거나 자기 조직을 지지하라는 말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강력하게 설득하려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오히려 의욕에 빠진다. 혹시 속임수에 걸려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테이커에게 조정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할 때도 있다. 오히려 강력하게 설득을 하면 의욕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일에 느낌을 주고 느낌을 주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들어주는 거. 느낌을 주면서 들어주는 거. 근데 강력하게 설득은 내가, 너보다 내가 많이 알거든. 너보다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많이 아는 거, 그거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안다. 175예요. 그 자부심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175에서. 그러면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는 아주 그 에고에 그게 있어요. 설득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죠. 간혹씩 하고 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왜 그럴까를 보면서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나를. 그래서 테이커에게 조정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사람한테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세일즈 같은 경우는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설득이 아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 내 변화된 이야기, 나의 느낌, 나의 경험,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와, 요번에 있잖아요. 저는 나이트 타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그, 뭐더라? 수면제. 수면제를 한 알 먹고 좀 듣다가 두 알 먹으니까 좀 듣다가 안 듣고, 한 알 먹고 또 안 듣고, 두 알 먹고 듣다 안 듣고, 세 알 먹고 듣다가 안 듣고, 네 알 먹고 잠이 오다가 또 내성이 생겨서 안 먹고, 그 다섯 개 가지고도 잠이 안 왔는데, 그거 한 포 먹고 잠이 너무 잘 온다고 있잖아요. 완전 막 나이트 타임 막 과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저기 속초에 있는 아름이도 마찬가지고 잘 잠을 못 자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이 불편한데 어, 잘 자는 거예요. 코를 골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내성이 생길까 봐 매일은 못 먹겠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약초라고 괜찮다고 약초인데 또 너무 먹으면 내성이 생기죠.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못 자거나 그랬을 때는 좀 먹고 그렇죠. 너무 안 좋을 때는 뭐 매일 먹어야 되지만 조절해서 먹어가면서 어제도 저는 어제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간다고 그러다 어제 밤에 이제 저녁에 갔어요. 신랑이 마중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9시 37분 잤다고 가서 갔는데 가고 나서 푹 자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트 타임 하나 먹고 자고. 네, 제 시간에 일어나요.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에는. 그래서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냥 전달하고 거기에 또 더 관심이 있으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뭔가 있죠. 느낌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자꾸 내가 조정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저항하면서 막고 있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탁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히는 거는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진심 어린 느낌을 얘기할 때. 탁 느낌이 꽂히는 게 있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남들에게 내 결정을 조종당하기보다 내 결정을 남들한테 조종당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왜 당신에게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득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여기 안경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안경을 교정 렌즈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다중 초점 렌즈 용도를 이해시키니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사더라라는 거죠. 그러하듯이 왜 이것이 필요하고 환경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환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환경에도 좋고 그게 내 피부에 경피독에도 좋고 뭐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 제품을 만난 게 저는 영양만 줘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양만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의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영양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무조건 판매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 투표하러 가라고 말하면 당신은 저항할 수도 있다. 그죠? 이걸 사라, 뭐 해라, 저항할 수도 있다. 우리는 뭐 저항의 동물이고 뭐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지만 투표할 계획이냐고 물으면, 투표할 계획이냐고 물으면 내가 당신에게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그쵸? 계획이 있냐라고 묻는 거는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는, 뭔가 강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럼 각성만 시켜주는 거예요. 각성만. 각성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각성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질문하고 들어주고. 우리는 만나면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누가 말하죠? 다 깨달아 갖고 다 들어주고 있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지금. 예.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데 큰일이네. 여기 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막 있죠. 아직 변화가 덜 돼서, 변형이 덜 일어나서. 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호기심이므로 당신은 내 영향력에 저항하는 대신에 그것을 반영한다. 그쵸? 나는 훌륭한 시민으로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꼭 투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게 설득당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에런슨이 설명한 대로 당신은 이미 당신이 신뢰하고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설득당해 왔다. 그는 바로 당신 자신이다. 데이브 웰트는 질문이 효과적인 설득 수단인 이유를 알고 있다. 질문이라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 질문이다.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죠? 뛰어난 변호사는 곧 뛰어난 세일즈맨이라고 여기는 그는 자신의 변론을 테이커처럼 너무 단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걸 중요시한다. 변론을 테이커처럼 너무 단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걸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세일즈맨이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혹시 그렇진 않나. 그냥 왜 당근에서도 그러고 사람을 많이 만나요, 사람들을. 그랬을 때 어디가 궁금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앞전에 이렇게 볼 때 어디가 관심이 있느냐, 피부 고민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모공, 기미. 그럼 모공, 기미에 대한 얘기를 막 이게 좋아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읽으면서도 또 한 번 각성이 되는 거예요. 기미가 우리 이제 질문법 선생님 질문하시잖아요. 왜? 그래서 불안한데 왜? 언제? 뭐 불안한 게 그럼 어릴 때 있어서 어릴 때 왜? 그러니까 왜 불안한 것 같아? 이게 질문을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법을 자꾸 쓰세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기미가 있으면 어떤지를 물어보면은 기미가 있으면 어떤지. 기미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기미 신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막 있어요. 근데 기미가 있으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 자신이 뭐 칙칙하고 남들 앞에서 쓰는데 자신감이 없다든지 뭐라고 그 밑으로 파고드는 것도 더 그들에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쵸? 더 파고든. 기미가 요 정도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미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이 꽂혀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뭔가 열등감, 자신감 없음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신의 생각에 따라 내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변호의 기술입니다. 나는 당신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결론도 이끌어내려고 한다. 질문하면서 자기가 답해서 아 하고 돌아가시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아 하는 거죠. 아 하고 트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세로 배심원들에게 다가가 내 생각을 전하고 그들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사려 깊은 질문을 하면 배심원들은 자신을 스스로 설득한다. 에런스는 쓴의 말을 들어보자. 직접적으로 설득하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남에게 설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한다. 직접적으로 설득하면, 그쵸? 반면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게 하면,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게 하면 사람들은 변화의 동기가 자신에게 나왔다고 확신한다. 계획과 의도를 물어보면, 계획과 의도를 물어보면 상대가 그것을 실제로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누군가에게 6개월 안에 새 컴퓨터를 살 것인지 물으면 그가 정말로 컴퓨터를 새로 장만할 확률이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이것은 상대가 질문의 의도를 좋게 생각하고 있을 때만 작용하는 일이다. 의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에 따르면 치실을 사용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상대가 정말로 치실을 사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바람직한 행동에서는 질문이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도록 마음의 문을 연다.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냥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진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나의 의도가 들어가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튕기고, 그쵸? 그래 놓고 이거는 안 되는가 봐, 어쩐가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반면 무언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것도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 그죠? 당신은 이번 달에 초콜릿을 입힌 메뚜기를 먹을 생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한번 생각해 본 다음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한번 먼저 그 질문에 내가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먼저 떠올리고, 아니요. 그냥 바로 뭐 강요를 하면 그 에너지 있잖아요. 강요하는 에너지가 나의 욕망이거든요. 175의 설득력과 나의 욕망으로 막 강력하게 에너지가 막 가면 바로 손저어 버린다는 거죠. 싫어가 나온다는 에너지 때문에. 요 의식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식으로 바라보는데 질문을 탁 던졌을 때는 뭔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투표를 할까? 내가 근데 막 그럴 거예요. 뭐 김이나 목 넓은 거 누가 좋아해요?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냥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예에서 기본은 고객을 이롭게 하는 바람직한 상품을 팔았다. 빌 그럼블스는 HBO 케이블 방송을 판매하며 더 좋은 케이블 방송을 원하는 고객들을 찾았다. 안경을 파는 킬데어 에스코토와 낸시 펠프스는 새 안경테나 렌즈를 원하는 고객들을 상대했다. 그렇다면 기본은 완고한 상대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바꾸어 놓을까? 완고한 상대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바꿔놓을까?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은 효과적으로 머뭇거리기 위한 5가지 화법. 그렇죠? 5가지 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까지 막 쫙 알려주시네요. 너무 좋으네요. 그쵸? 예, 내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이 내 얘기를 많이 하고 내 생각을,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 말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을 함으로 해서, 근데 질문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질문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지 했을 때 질문을 탁탁 던지면서 각성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라는 걸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떤 질문을, 어떻게 무슨 질문을 하죠? 관심 좀 가져봐라. 그러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이 사람한테 뭔가 관심을 갖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다. 그 관찰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이 책 참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만나 뵙고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없고 다음 주 화요일도 수업이 없습니다. 10월 11일 날 호킨스 박사님 영상 틀어주는 시간인데 그 얘기를 막 했더니 누구 만나는데 같이 가도 돼요 하길래 아니 신청 안 하면 못 와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의식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광고를 하니까 같이 가도 돼요 하는데 안 되고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의식 수업을 들어야지 되고요. 그냥 와서 듣는 영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 듣도록 안내를 또 하시고 같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 화요일 날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기 뭐야. 입금하는 날짜 좀 올려주세요. 그 12월 6일, 7일. 그 제가 10월인가 11월인가 했는데, 몰라가지고 최상기님 묻던데, 언젠지 몰라. 근데, 찾아야지 하고 딴짓했어요. 또 어제 손지연 사장님 묻더라고요. 네, 그거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끝나고 명상하죠. 예, 최상기님 스탑하고 이제 명상하시고 그래 가세요. 같이 함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너지가 집중이 더 되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인사하고 마칠게요.